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도구는 언어죠. 이 언어 관련된 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들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대학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록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록입니다. 오늘 한국외국어대학 입시에 대해서 속속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한라인의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김성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규입니다. 네, 2017학년도 수시 전형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외대의 경우는 수시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일정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충원 합격이 어떻게 되는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지난 11월 14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은 12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는 1차에서 4차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22일 10시에 시작해서 최종 4차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8일 21시 즉 9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표를 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개별 통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예. 수시는 마무리되었지만 정시가 남아 있습니다. 외대 정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4일 날 6시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만 접수를 하게 되고 원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월 26일 날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능 성적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초조하게 이제 정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외대 정시의 특징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시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90%가 반영되고 학생부가 10%가 반영이 되는데 서울 캠퍼스는 그리고 가군,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가군, 나군, 다군을 분할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정시 모집에서 유의할 점은 아무래도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을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대는 수능 반영 비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주목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30,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15%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는 국어 25, 수학 가영이 30%, 그 다음에 영어 25, 탐구가, 과학 탐구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지난해와 다른 것은 인문계에서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35%에서 30%로 좀 낮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정관님께서 그 정시는 수능 90%, 학생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학생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하고 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반영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과목별로 보면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그 다음에 사회 20%를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연계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를 반영합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환산 점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환산 점수 이 두 가지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점수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또 원점수 환산 점수 방식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등급만을 반영했었을 때 우수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아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원점수 또는
예, 등급 성적을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을 그 둘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수학 교과에서 90점이 나왔는데 어떤 학교는 2등급, 3등급이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90점만 넣으면 수학에서 90점만 넣으면 1등급으로 다시 바꿔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을 굉장히 외대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예. 원점수 환산 점수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한국사 반영과 예. 관련해서인데요. 반영 비율 어떻게 되나요? 점수? 예. 네. 한국사는 이제 인문계에서는 한국사 취득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수능 총점에 가산하는 방식으로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자연계는 응시 여부만을 확인하고 자연계는 응시만 하면 되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문계는 환산 성적으로 봤었을 때 3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이 되고요. 예, 4등급부터 0.2점씩 감점을 해서 8등급 성적이 9점이 되겠고 9등급은 8점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외대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LD 학부와 LT 학부를 들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한국외대 LD 예. 학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예, 갖고 예. 있는데요. 이 두 학부 어떤 학부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화된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LD 학부는 Language and Diplomacy, 글자 그대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 특화된 언어 교육을 토대로 해서 외교관이라든지 국제기구에 진출할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흔히 외교사관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엔 공용어인 영불독서 중1 학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어학을 기본적으로 해서 외교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국제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진로 방향을 외교관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통역사라든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이런 전문적으로 취업할 이런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이런 학과가 LD 학부가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1년 뒤에 생긴 LT 학부가 있습니다. Language and Trade 학부입니다. 예,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통상 전문가의 능력들이 지금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예, 특화된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통상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요람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제통상사관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졸업 후에는 이제 통상 분야의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국제 업무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라든지, 또 국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국제기구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언어 능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외교나 무역을 공부하니까 이 진로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학과인데요. 이 LD나 LT 학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을 때 어떤 그런 서류, 어떤 뭐 그런 준비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LD, LT 학부라고 해서 특별한 역량이라기보다는 다른 학과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따져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의 어떤 평가 지표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LD 학부, LT 학부 같은 경우는 최상위 학과로서 예, 우리 학생들에게 역량들이 학업 역량도 상당히 우수하는데 심화된 교과를 공부했었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적 합성이랄 때 글로벌 소양을 기르기 위한 활동 경험이라든지 심화된 활동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도전 정신이라든지 창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이런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하게 되는 이런 학부가 되겠습니다. LD 학부, 외교관이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인데요. 예.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꿈이 외교관이에요. 예. 그럼 어느 학과를 가야 되죠? 그럼 이제 한국외대에 LD 학부가 있단다.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또 외국어대학교 인재상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글로벌 소양을 지닌 융복합적 인재를 지향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소양을 기르기 위한 깊이 있는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물론 외교관 자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양이 필요로 하겠죠. 비판적 논리적 사고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역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역량들을 충실하게 기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활동에 좀 생각하기보다는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 속에서 의미를 좀 찾아달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서 공부한 모습에 대해서 몰입했었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준다라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외대 인재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글로벌 소양을 지닌 학생들, 아주 자신감 가지고 외대에 꼭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18 전형을 준비할 때입니다. 2017 전형과 비교해서 2018 외대 전형의 큰 변화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큰 변화라기보다는 좀 작은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작년도에는 2017 학년도에는 그 55% 정도의 수시 모집 비율이 있었는데 62%로 늘어났고요. 학생부 전형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491명에서 5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775명에서 86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문계에서는 국수영 탐의 비율이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 정도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연계는 20, 30, 20, 30%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가 이 반영 비율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많은 대학들이 영어의 반영 비율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2018 수시 전형, 외대 수시 전형을 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성적 100으로 이렇게 뽑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과 또 수능 최저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영역이 100%가 반영이 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별 지정 교과가 있게 되는데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전 과목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최저학력 기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두 과목 평균입니다. 두 개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이 중에서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율이 상당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기본적으로 맞춰야만이 전형이 포함이 될 수 있다. 라는 점도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는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한국외대는 그냥 합쳐서 그 안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포함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 때문에 영어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가 100%입니다. 이때 서류 평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평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 2017학년도 입시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저희들이 평가 서류로서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을 받습니다. 추천서는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4가지 평가 지표를 가집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가지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어떤 일정 부분의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대한 적성과 소질이라든지 전공 관련 교과 과목의 성취도라든지 그다음에 전공 관련된 활동들의 모습인데 특히 특정 분야에 몰입해서 활동했었던 좀 더 집중력 있게 활동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과 관련된 부분 평가는 역시 여전히 여러 가지 나눔과 배려를 직접적으로 실천했던 사례라든지 또 그다음에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인성 요소를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던 역량이라든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역량 또 도전 정신이 드러나 있었던 모습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지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의 교내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학업력과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게 4가지가 이제 평가 항목인데요. 예. 각각 항목에 배점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통탈해서 그냥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항목별로 배점이 있는데 배점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배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또 한국외대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4번 문항이 지원 동기와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교육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쓰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교육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은 것 같아요. 무엇을 써야 하는 거죠? 4번 문항에서 이제 2가지 요소를 묻고 있는데 2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사실은 2가지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이라니까 우리 학생들이 마치 가정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학생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환경도 좋고요. 가정적인 분위기도 좋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라는 것도 좋고요. 또 그 다음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도 있고 지역적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발전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이 어떻게 발전하는 모습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부유한 환경이고 그것도 학교도 뭐 참 부유한 거라면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미친 영향도 평가하는데 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직위라든지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은 절대 삼가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보면 이제 추천서를 또 받지 않거든요. 추천서를 이제 받지 않는 대학도 있고 이제 받는 대학도 있고 하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서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추천서를 받게 되면 평가에 분명히 실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노고에 비해서 추천서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부에서 마지막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이 추천서를 대신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충실하게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천서 대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의견이나 행동특성 이 종합의견을 추천서 대용으로 서류평가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잘 써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인데요. 1단계 서류 통과 이후에는 이제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 외대 면접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외국어대학교의 면접은 10분 내외의 인적성 면접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가질 이유 없고요. 특히 이제 면접 현장에 들어오면 공통 질문을 한 문항을 제시를 합니다. 공통 질문인데 이 공통 질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교과서에서 드러나 있는 수준이면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이런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수업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공통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두드러진 특징들이라든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적성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면접은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되고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은 바들바들 떠는 그렇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상당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긴장하는 모의 많이 면접에도 떨어요. 모의 면접도 진짜 저요. 학교에서 면접을 지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는 게 옳을까요?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을 좀 더 익혔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말하기 방식을 익혔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두는 것도 괜찮다. 특히 학생들끼리 연습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외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논술고 전형은 중요한 부분이 논술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술고사가 70%가 반영되고 학생부가 30%가 반영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부는 영향력이 역시 크지 않다.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다가 혹이 하나 딱 붙어 있죠. 뭡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장력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장력 기준 한번 정리를 화면으로 한번 해보시죠. 서울 캠퍼스 LD학부, LT학부는 최장력 기준이 높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특히 이제 사탐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세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2외국어인 한문은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LD, LT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 있어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인데 이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가 논술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도 최장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영어 1등급 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인데 이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이고 제2외국어 한문 사탐 한 과목 대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출제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 영역별 문항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두 덩어리로 나눠서 출제가 되는데 파트 1에서는 제시문 중에 영어 제시문이 한 지문이 포함이 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통계 및 도표 자료를 제시하는 지문이 한 지문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파트 1에서는 1번, 2번 문항이 출제되는데 1번 문항은 요약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항은 비판 평가와 관련된 문항이 500자로 쓰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는 세 번째 문항이 비교 분석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문항이 적용 추론과 관련된 문항으로 네 문항에 걸쳐서 1600자 정도의 비교적 짧은 이런 논술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언어가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활동 보고서와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거든요. 활동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요? 활동 보고서 때문에 이제 질문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특기 분야에서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는 활동이면 교내 활동, 교회 활동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활동 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어 관련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고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어학 성적, 외국어 역량 중에서 중요한 역량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또 그다음에 교회 대회 수상 경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외국어 관련 교과의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외국어 관련해서 우수한 활동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활동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이 없는 학생도 활동 보고서에서 충분히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이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과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거든요. 면접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조금 면접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10분 내외의 면접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면접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면접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읽기실이 있습니다. 리딩실에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말로 된 지문들을 짧은 지문을 읽고 들어와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말로 묻고 해당 외국어로 답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변할 수도 있고 해당 외국어로 묻고 해당 외국어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역시 면접에서도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학업 역량 또 인성적 요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외국어로 묻는 면접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말로 하는 것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어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어로 답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사용 능력도 이제 평가하고자 하겠죠. 네. 외국어 대학교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수학과 예. 과학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이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글로벌 캠퍼스 이제 바이오메디칼 공학부에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예,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은 일반 전형과 좀 다르게 그 수학, 과학과 관련된 역량들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라든지 입상 경력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수학과학 관련된 심화된 내용을 공부했었던 흔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특성화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얼마든지 의미 있게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전형으로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발이 되면 어떤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정원 외 모집입니다. 자연계에서 17명을 뽑게 되는데요. 서류 평가 70과 학생부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와 서류평가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정성적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비율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생부 교과 영향력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예, 그럼 특성화고 같은 경우 이제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전문 교과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전문 교과는 반영이 안 되고 학업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과학 과목까지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8 정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정시에서는 수능 90, 학생부 10이었는데요. 이제 2018에서는 수능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 전형이 정시 모집은 수능 전형이 되겠는데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예 깨끗하게 그냥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100분의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는 등급을 활용을 하게 된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는데 정시에서 정원 외로 모집을 합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나군에서 67명, 글로벌 캠퍼스에서 다군에서 68명을 모집합니다. 역시 수능 100%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록 입학 사정관님 모시고 자세한 입시 요강부터 지원 전략 그리고 인기학과의 평가 요소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 글로벌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 활동 무대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서 뭔가 뻗어나가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국외국어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둘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외국어대학은 중요한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대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록 입학 사정관님 모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시 한라인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입학 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을 지원할 때 말레이 인도네시아과라든지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학과 같은 특수 외국어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둘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적 합성을 따질 때 이런 외국어 학과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해당 외국어 관련된 역량보다는 잠재적인 외국어 역량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쟁률도 낮고 그다음에 합격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둘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